경제 소식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정말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1.75%로 올랐습니다. 네. 예, 이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모든 금융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당연히 이제 은행 등 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대출 금리가 그렇죠.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자가 늘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아낄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대출금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는데요. 대출 기간 내내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3개월, 6개월 단위로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변동금리 상품은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 금리가 금세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신용 등급이나 담보 등이 같다고 하면 보통은 고정금리가 이런 변동금리 상품보다 대출 금리는 초기엔 좀 더 높은 편인데요. 네.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리 인상기일 땐 오랜 기간 장기로 빌리는 대출은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아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뭐 대출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참 궁금한데 벌써부터 주변에서 보면 대출 갈아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 혼합형 대출 상품입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157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제 이 상품이 뭐냐면 고정금리가 5년간 적용이 된 뒤에요. 이제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에요. 네. 이 상품이 주로 이제 2014년 전후에 은행권에 많이 도입이 돼서 공교롭게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고정금리 기간 5년이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된 셈이죠. 게다가 이 변동금리로 지금 바뀔 때 기존에 적용됐던 우대금리 항목, 예를 들어서 급여 이체라든가 적금 가입 여부, 신용카드 사용 여부 등이 지금 해당되지 않거나요. 네. 또 그 사이에 자기 신용등급이 나빠졌다면 그렇죠.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된 걸 다시 이제 고정형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일단은 이제 고시된 금리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통은 고정형 금리가 대출 초기에는 금리가 더 높은데 요즘은 특이하게도 이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참고를 해서 유리한 금리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고려해야 할 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담대 약정 기한이 이제 대체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런 대출 상품 전환 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 아끼는 대출 이자 액수보다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또 이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할지라도 네. 대출을 전환하면 신규 대출처럼 또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주담대를 낸 아파트의 지역이 예전에는 LTV 비율이 70%였다가 지금 새로 40%로 강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금융당국도 어떤 대책이랄까요? 좀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금융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대출 상품들이 준비 중인데요. 네. 우선 대출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5년간 대출금리 총 인상폭을 2%포인트 안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네. 또 1년 안에는 대출금리 인상폭을 또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출 상품이죠. 이게 이달이나 다음 달쯤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내년 상반기엔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상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면 대신 원금 상환액을 줄여서 이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변하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역시 소비자들로서는 어떤 급격히 늘어날 대출이자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잘 따져보아서 갈아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대출 금리 체계도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금융당국이 네. 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산정 체계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건 없는지 또 대출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은 없는지도 검토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대출 이자에 대해서 한참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자에 부담이 있는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넣어놨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은행들, 이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네. 예적금 금리를 뭐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올린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새로 예적금 상품에 들 거라면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엔 만기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이 중장기로 가입했다가 그 사이에 금리가 더 오르면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출시가 될 테니까요. 뭐 1년짜리보다는 3개월, 6개월짜리 상품을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또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조언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저금리 시기에는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재테크 방식을 이제 많이 권장을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우선 빚부터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적합한 재테크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기 이자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